네. 예, 그렇게 하는 말이죠.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화제가 됐던 지난주 금요일에는 김성훈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 기각 소식이 너무 컸는데 그날 사실 좀 이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다뤄볼 만한 주제였던 게 있어요. 이재명의 망원론. 명언집. 망원집. 명언집이죠. 아니 그러니까 망원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니 이게 명언집. 뭐가 망원인지 모르겠다라는 대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 9장 정도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뭐 이른바 망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망원인지 한번 보시죠. 세계 10대 저게요. 저게 아마 첫 페이지인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 138가지의 이재명의 그림자를 다 읽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저게 아마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경제 파트일 겁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무역 흑자 세계 5대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1년 10개월도 안 되는 이 기간에 북한보다도 못한 200위 대 무역 적자 국가가 되고 말았다. 2024년 4월 6일 총선 유세 현장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고 저게 일부 보도로 실제 저런 그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망언인가요? 아니, 이게 저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뼈아픈 실정을 지적을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쉽게 보면 돼요. 부승찬 의원 당선됐잖아요. 예. 저 지지 유세. 저거 유세로. 그 다 당선됐으니까.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저게 허위 사실이면 검찰에서 고발했겠죠 또. 그렇죠. 그렇겠죠. 네. 이건데 진짜 그 김한 기자님은 누구보다 객관적이신 분이니까 진짜 저게 망언인지 명언인지는 평가해 주셔야 돼요. 저거가 망언이냐 명언이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네. 의미가 없고 네. 정치 관련된 홍보서 중에 개론서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예. 언어 프레임에 관한 책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저거를 기획하고 결제한 사람들 다 날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원내대표실이에요 저거는. 예? 저 원내대표실에서 만든 날려야 된다고. 다 날려야 왜냐면 돼요? 원내대표실 큰일 났네. 홍보 전략을 짤 때 네. 상대를 공격해도 상대 거가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세 주자들은 더군다나 네. 열세 주자들이 우리가 1위를 공격하면 1위랑 우리를 대등하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홍보 전략을 짜는데 네. 그러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뭐만 남냐면 1위 상품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홍보 전략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가 안 지켜지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첨예한 국면에서 이렇게 발표하면 자꾸 뭐만 생각납니까? 코끼리만 생각나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들 중에서 대선 후보 이제 예비 후보라고 해야겠죠.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언론에서도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뭐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면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나면 예.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됐구나라고 사람들이 아는 시점이 됐어요. 네. 그런 생각에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딱 선별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말을 골라서 전달을 해주면 저기서 나왔던 발언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뭐 일부 커뮤니티 이런 곳에조차도 이런 것들을 지금 권성동이 만들어서 돌렸다라고 해서 보면 사람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면서 아니 잠깐만 옳은 말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분은 민주당에서 좀 초청을 해서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대 진영의 반응을 보면 대충 답 나오는데 네. 이 망원집이라는 거를 원내대표실에서 공개하고 나서 민주당 대다수 지지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님? 이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현주 의원의 이야기와 이 명언집이 약간 포인트가 비슷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보여드리고요. 자 다음 그림 좀 볼까요? 총 9장 준비했는데요.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한미 관계를 종속 관계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2017년 성남시장 일대인 걸 감안을 해봐도 이거는 뭐 이제 평가와 해석의 영역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만 아니 이거가 어떤 의미에서 망언이라고 뽑았는지 그 망언을 뽑은 이유도 그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게 지금 좀 저희가 위아래를 딱 붙여놨는데 저거 한 문장 나와 있고 그 중간에 여백이 엄청 커요. 잠원직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더더군다나 홍보 효과가 크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치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 여백을 통해서. 그래서 저거를 맥락을 모르면 기사를 또 찾아봐야 돼요. 기가 막힌 홍보집이네. 그러니까 저거를 그대로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네이버에 붙여놓고 어떤 기사였는지 그때 당시 상황을 또 공부를 해봐야 돼. 망언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사람한테
훌륭한 야 이거 예, 독해가 필요한 시간을 만들어주니까 미치겠다.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거를 망언이냐 명언이냐 평가를 하기 이전에 이거 왜 망언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아니 이게 민주당에서 저렇게 내면 사람들이 아유 또 자화자찬하고 있네라고 그렇죠. 넘겨버려 머릿속에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냈다고 하니까 뭐가 있었나 보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심지어 이재명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를 야, 책 광고 찾아서 되네. 저거를 읽어본 다음에 저것이 망언이다라고 누군가는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책에 담긴 거 아니에요? 제가 저 때 이재명 후보 그 예비 후보일 때 마크를 해서 마크메스, 저 책도 읽었는데 나는 저 문구가 기억도 안 나는데. 자 다음 네.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 이게 다 이런 반응이라니까요. 이거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적극적인 평화주의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면 그런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비판할 수는 있는 발언이죠. 이 발언을 하는 게 네. 국제정세에서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과 국제정세를 바라볼 때 이것도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의 인식이지. 아니 이거는 그리고 그- 지금 상황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우크라이나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완전히 깨갱해가지고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체가 잘못된 일인 것처럼 내지는 우크라이나가 세계적 국제적인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걸 보면 야 예언을 했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발언이니까. 예언을 했네. 3년 뒤에 상황이 결국 저 발언이 틀리지 않은 게 돼버리는 네. 상황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무튼 젤렌스키가 이래저래 자국민들을 굉장히 궁지에 몰아넣고 뭐 궁지에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게 됐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국민의힘이 제 생각에는 이 홍보에 대한 해설서를 내서 한 번 더 홍보를 세게 해줄 것 같네요. 아 입장을 해명하려고. 네. 자 다음을 보면 이거 이제 언론 파트인데 TV조선의 전면전을 시작합니다. TV조선을 반드시 폐간시키고 말겠습니다.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민주공학을 마비시키는 독극물 조작 언론을 반드시 폐간시키겠습니다라고 2017년 성남시장일 때 저렇게 언급을 했는데 저 폐간 발언을 누가 하지 않았던가요? 김건희. 2024년 12월 김건희 여사의 인식과 일치하네요. 아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뭐랄까 그 어떤 분들은 그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김건희 이재명 크로스라고. 이게 어떤 한 특정 언론에 대한 적대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언급이 되는 거니까요. 오. 그리고 다음 것도 비슷해요. 조선일보 얘기네요. 네, 조선일보 이야기고요. 저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했던 발언. 말이죠. 예. 네, 저거를 이제 오마주한 거라고 저는 보고. 아니 이게 약간 김한 기자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약간 예언서처럼 읽히는데요. 예. 이미 시대를 몇 년씩 앞서가면서 이런 일을 예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저걸 읽고 나서 밑에 있는 시기를 보면 네. 이거는 좀 패착 같은데 망언이라고 잡아놓은 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건 이제 노원구 유세 현장에서 이제 사드 재배치 논란이 있었을 당시의 시기인데요. 선제 타격했다고 위험해서 갈등 고조시키고 수도권에 사드가 왜 필요합니까? 위기를 조장해서 표를 얻겠다고 하는 신형 북풍, 신종 총풍 여러분 이것만 막아도 주가지수 5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드 저거는 배치. 그런 의미에서 망언이라고 했는데 저거만 안 하면 주가가 만 가는데 5천밖에 안 간다고 5천밖에 안 해가지고요? 불렀다. 야. 그런 거 같네. 또 다른 이제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고 다음은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5배로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히 징벌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들어간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 같은 거 아닙니까? 야 정말 예 다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창의와 자율의 핵심인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호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거는 근데 일부에 있어서는 윤석열도 유연근무제 하면서 네.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하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니 저거를 망언이라고 하면 윤석열처럼 예를 들어서 뭐 100시간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가 따옴표가 되면 망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근데 저거는 교과서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망언 명언을 따지기 전에 이제 왜 망언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거 이제 꽃게밥 발언입니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발언이었고 저게 아마 8장에 가면 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파트를 나눠서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막말 파트가 있어요. 막말 파트에 아마 있었던 발언 같은데요. 꽃게밥은 저희가 따로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않아도 근데-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 망언이라고 찾아낸 예. 뭐 편찬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내대표실의 편찬위원들.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 내지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너는 왜 이런 것들을 망언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집단적 사고 방식의 단면 같은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의 보수의 역할을 가져왔던 보수의 중심이었던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렸는지가 저런 것들을 망언이라고 뽑아내는 사람들의 의식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굳이 궁금하진 않아요. 지금 쳐다보기도 싫긴 양절 한데. 변호사님께서 해설서의 출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도 나왔으니까 일단 본다고 네. 어제 이제 저 망언집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인터넷 방송을 했는데 3시간 반 걸렸어요. 왜냐면 이제 한 장 넘길 때마다 모르면 쳐보고 앞뒤 맥락 살펴보고 어떤 아이고. 식인지 보고 야. 그러니까 막 구독자님들이 뭐 알려주시고 이건 야. 이러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교해보고 하는데 3시간 30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다 보고 나니까 일부 정치인으로서 약간 뭐랄까 그 좀 강도 센 센 표현이라든지 말씀이다. 혹은 지금의 시대상에 비춰봤을 때 뭐랄까 이제 약간 논란의 여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발언들 일부 제외하고 한 136가지의 그림자 정도로 되는 걸로 일단 결론 내렸거든요. 136가지의 그림자가 아니라 2가지의 그림자 정도로 일단 정리를 했는데 근데 진짜 이거는 뭐 반대 진영의 반응을 보면 대충 감이 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 오늘 다양한 주제들 좀 길게 달려왔고 지난주 금요일에 못했던 주제 그리고 오늘 일부 이제 논란이 됐던 주제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정치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좀 꼭꼭 씹어가지고 해설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좀 무기력하게 느끼셨던 하루를 이렇게 정치 라이브와 함께 웃으면서 날려보내실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월요일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김환 기자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월요일 정치 라이브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